안녕하세요. 지표를 보는 시장 해설의 공영태입니다. 인덱스 ETF 투자하기 3편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TF에 대해 가지고 여러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ETF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픽스드 인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월 고정 급여를 받는 ETF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실제로 하이힐드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됩니다. 주로 배당과 픽스드 인컴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베타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얘는 보다 나은 성장형 ETF들을 찾아보는 전략입니다. 성장형 ETF가 필요한 이유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픽스드 인컴이나 배당을 많이 받는 ETF는 개인에게 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이게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돈은 다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차피 성장형 ET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나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고정비를 해지하지 않으면 다 망할 가능성이 많고요. 고정비를 해지하게 되면 영업이 어차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만이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가게의 어떤 재정 여력을 충분히 여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마켓인데 얘는 알고만 있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전략은 주로 픽스드 ETF 전략과 스마트 베타 전략입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에 들어가서 뭐 여러가지 분산 투자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글로벌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 투기적 전략에 가깝습니다. 경기 모형이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그러한 모형 등에 충실한 경제 구조는 대부분 미국과 같은 내수 경제 중심의 모형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이머징 마켓이나 뭐 다른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들의 어떤 경기 모형은 사실 일반적인 내수 경기 모형보다는 공급자 우선의 상품군에 더 사실 훨씬 가깝습니다. 나중에 그래프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무튼 별로 크게 저희가 보고 만들고 있는 경기 모형 모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기적 전략이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주식과 채권 비중을 나눠서 하는 거죠. 대부분의 패시브 펀드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캘퍼스도 그렇고 다른 쪽도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국가별 분산 투자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 뭐 뱅가드 자금 얼마 전에 다 빠져나갔죠. 섹터별로 나누는 것들. 그리고 자산 배분 중에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베타 전략, 성장주 위주로 찾아내는 것이고요. 커브드 콜은 선물을 매도해 놓고 기초 자산을 사서 어떤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입니다. 고배당 ETF 전략은 주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을 모아놓은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배당주가 많은 곳은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고요. 지금 뭐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그렇게 미국의 어떤 금융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미국 시장은 내수 시장 위주로,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전략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쓸 전략에 당분간 고배당 전략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순 방향성 투자, 거의 뭐 투기죠. 사실 가격을 보고 기준으로 어떤 매매 결정을 내려서 사고 파는 행위는 다 투기적인 매매 행위입니다. 투자라고 할 만하려면 뭔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업으로 치면 재무제표라든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ETF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들이라면, 상품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어떤 경기 상황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익률로 증거를 댈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단순한 가격을 보고 하는 방향성 투자는 대부분 투기적인 전략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고 삼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국제 금융 환경에 대한 진단입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와 식량을 미국이 다 결제를 달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원유나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 것인지, 미국의 의사 전달을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말 안 듣는 국가들의 압박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화 되어 왔고요. 지금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죠. 결론은 팍스 아메리카나로 계속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자금 시장과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석과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기 모형에서 지금 실물 경제가 상승인가 불황인가 조정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금과 포트폴리오의 배분율을 정하는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상당한 위험자산, 즉 주식이죠, ETF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한동안 쉽니다. 미국의 썸머 랠리라든지 그 이후에 당분간 시장이 횡보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다 패시브 자금의 주식 비중과 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지표가 좋아지는 산업군, 이걸 어떻게 아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 분석해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적으로 코로나는 어차피 온라인 시장의 확장세를 오히려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에 온라인 쪽 시장이 훨씬 더 성장이 빠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면 서버 정설이나 보다 빠른 D램 장치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여러가지 데이터 장비들, 데이터 백업 장소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다 IT 쪽이 좋아질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맞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후자가 지금 맞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다우존스와 S&P 500은 나스닥의 상승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전고점 수준에 도달한 반면 다우존스와 S&P는 거의 70%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선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FRB에서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들의 지금 당장 상황을 대입해서 비교해 보아도 연말까지 이러한 초저금리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일치합니다. 파월의 발언도 잘 주시해야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나서 ETF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로 당연히 인덱스 위주로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etf.com에 가서 제가 많이 이용하는 어떻게 ETF를 스크리닝해서 선택하는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